육사효입니다. 육사효. 육사효는 상당히 지난 시간에 약간 보려다가 말았는데 수혈입니다. 혈. 피가 나서 구멍으로 피가 난다는 거죠. 피에서 기다린다. 이게 만만치 않은 건데 왜 피가 나냐면 요게 이제 세 개의 양 아닙니까? 요 밑에가 세 개의 양은 어떻게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구호의 양은 얘가 올라오기를 또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사오 음이죠. 요 음은 위아래에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 양에서 공격당하고 이 위에서 공격당하고 밑에서 공격당하니까 이게 지금 피에서 기다린다. 피에서. 그래서 이제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안 좋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작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피라는 것은 살상의 다리입니다. 살상. 자, 혈은 험한 곳이고 육사가 감깨가 사기에 되어 그 검체의 험함 속으로 들어가니 피에서 기다리는 상이 됩니다. 그러나 유가 올바름으로도 기다리고 나가지 않으니 나오기를 구멍으로부터 하는 상이 됩니다. 점치는 자가 이와 같이 하면 비록 해를 당할 차례에 있더라도 끝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라는 것은 음과 양이 서로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음양이 서로 가까이 있되 서로 좋아하지 못한 것입니다. 양은 나아가고자 하고 음이 막으면 서로 해치게 됩니다. 구멍이라는 것은 음이 다니는 길입니다. 육사는 감깨의 처음에 있으니 구멍에 기하는 자인데 구삼이 강하게 나아감을 이 육사가 막을 수가 없으니 침범을 당하면 육사가 구삼을 피하여 명령에 순응합니다. 그래서 피에서 기다리지만 구멍에서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왕부지 선생은 어떻게 주석을 했나 보겠습니다. 자, 이 숙계의 육사효가 나아가기를 기다리는 이가 아닌데도 기다림이라고 한 것은 세 양을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깨인 그 앞에 밑에 건깨 세 개가 네 개죠. 네 개인 건깨가 세 양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고 구호연은 중위에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들의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데 육사효가 음으로써 그 사이에 끼어들어 있으면서 속히 합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것은 그래서 위아래의 양들로서는 피령코 공격을 하게 되고 육사효의 음은 그로부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를 부른다. 그러나 지금 육사효는 부드러움으로써 자신이 마땅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위로 구호효를 받들면서 물러남의 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은 구멍을 벗어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양들과 접촉하면서 항거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일은 고통스럽지만 그 마음씀은 고든도리를 지켜서 당장은 험난함에 있다 하더라도 골짜기를 벗어나 높은 곳으로 갈 수가 있다. 구멍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정희철 선생은 어떻게 주석했나 보겠습니다. 자, 육사죠. 육사는 음위의 재질로서 험함에 처해 있고 아래로 세 양이 나옴을 막고 있어서 험난함의 상해를 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기다린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미 험난함에 상해를 입었으면 편안히 처하지 못하여 반드시 그 거처를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오기를 구멍으로부터 한다 하였으니 구멍은 물건을 편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순이 때에 따라서 험난함을 다투지 않음은 흥함에 이르지 않는 방법입니다. 유로서 음에 거하였으니 능히 다룰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만약 양이 여기에 거한다면 반드시 흉할 것이니 중정에 덕이 없고 한갓 강함으로써 험함에 다툰다면 흉함을 부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구어효입니다. 구어효. 자, 음식이 나옵니다. 수어 주식입니다. 수어 주식. 주식이라는 것은 연애 자리죠. 연애. 술 먹고, 밥 먹는 거. 밥 먹으면 술 먹는 곳에서 기다리니, 고든도리를 지키면 길하다. 자, 아주 좋은 꾀가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술꾀에서. 그래서 이 숙계가 왕필이 말하는 일요 위주의 유설의 일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주자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연애로 즐기는 도구이니까 편안히 기다림을 말합니다. 구어효는 양간 중정으로 존의해서 기다리는 것이니까 이러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가 이와 같이 고든도리를 지키면 기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 정희천 선생 보겠습니다. 정희천은 구어는 양강으로 중에 거하고 정을 얻어 천의의 자리에서 그들을 능히 다하였다. 이렇게 기다린다면 무엇인들 기다리들 얻지 못하겠는가. 그러므로 편안히 술과 밥을 먹으면서 기다리니 기다리는 바를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미 정중함을 얻고 기다리는 바를 반드시 이룬다면 길하다고 이룰만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왕부지 선생 보겠습니다. 왕부지는 자, 구어에 대해서 이 깨는 밑에 학계죠. 학계인 건깨의 세우에서 기다림이라고 한 것은 그곳에서 사람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에 비해서 지금 이 구어요에서 기다림이라고 한 것은 자신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역의 계효사 가운데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구별되는 것들은 바로 이와 같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있던 이 세 개의 양을 드디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어효는 아래 세 양들과 도가 합치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리인 중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험난한 속에 있긴 하지만 그들을 향한 정과 예를 돈독히 하며 연애를 베풀어 서로 우호를 다지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급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이는 임금이 행하는 도의 올바름이다. 임금이 행하는 도라 그랬어요. 이거를. 여기서 말한 술과 음식은 말만을 놓고 보면 어떤 대상전의 음식 안락과 같은 의미이지만 그 여기서는 의미가 다르다고 쓰고 있습니다. 주식은 연애를 잘 차려놓고 현자를 기다림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연히 글자가 같을 뿐이다. 주석을 읽을 때에 재상전을 억지로 끌어다 효사에 맞추려 해서는 안 되는 부분. 이게 지금 이거는 문항의 효사죠. 문항의 효사인데 이 상전에 있는 거는 공자의 우리 전이라고 하죠. 공자의 12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해석을 가지고 이걸 갖다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 같은 말이 있다 해도 공자의 말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을 이제 왕부지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보겠습니다. 상육입니다. 상육. 상육은 좀 입어혈입니다. 입어혈. 구멍에 들어가니다. 구멍에 있더니 유불속지객 3인내. 유불속지객 3인내. 이게 속이 부르지 않는 3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속히 오지 않는 3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부르지 않는 손님 세 사람이 올 것이니까 이를 공경하면 종길 마침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왕부지는 이것을 속히 오지 않는 삼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자는 뭐죠? 손님, 부르지 않는 손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보 혈입니다. 혈 구멍에 들어가미니 부르지 않는 손님, 불속지객 3인이 올 것이니까 이들을 공경하며 마침내 길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주자의 설명입니다. 상육은 음이 험한 감개의 끝에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 있죠. 이게 상육입니다. 기다려서 돌아갈 수 없으니 빠져서 구멍에 들어가는 상입니다. 학계의 구삼효와 응하고 여기 구삼효하고 응하긴 응하죠. 이렇게 구삼효는 학계의 두 개의 양과 함께 기다린 끝에 같이 나오니까 부르지 않는 손님 세 사람. 이게 이 사람을 기다리는데 여기서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온다는 얘기죠. 세 개가. 그래서 부르지 않는 손님 세 사람이다. 이렇게 주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유이기 때문에 이들을 막지 못하고 순응하니 공경하는 상이 있다. 점치는 자가 험한 가운데 빠짐을 당하나 뜻하지 않은 것이오니 이를 공경하여 대접하면 마침내 기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개의 양이 갑자기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어려움이 끝나기를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끝나면 불러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내가 어려움이 끝에 있으므로 세 양이 스스로 찾아온다. 불속이란 것은 재촉하지 않는데 스스로 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지도 않는데 스스로 왔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상육은 이미 기다림에 편하니 그래서 길하다는 것입니다. 정의천은 역전에서 세 양은 건의체이니 뜻이 위로 나감에 있고 육은 음의 자리이니 그칠 바의 발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쟁탈할 뜻이 없으니 양을 공경하면 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필은 주에서 상육에 대해서 지위가 없는 무위의 자리에 처하여 한 음으로 세 개의 양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는 여기가 이렇게 응을 해서 얘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가 같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위치도 아니에요. 이 자기의 위치도 아닌데 음으로서 세 개의 양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공경이 대한 후에야 마침내 길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왕필이 효사 해석을 하는 초상무의설로 해석한 것입니다. 초상무의설이란 여섯 효 가운데 초효와 상효는 음양에 정해진 자리가 없고 귀천이 구분이 없다는 해석 방법입니다. 이는 하나의 효가 여섯 초를 대표한다는 일효 위주설과 함께 왕필의 주역주의 큰 특징입니다. 자, 이 상구에 대한 상육이죠. 상육에 대한 왕부지 설명 보겠습니다. 네, 이 상육효는 이 감개가 상징하는 험난함에 극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양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아래로 구삼효와 응하며 공경과 순종을 잊지 않고 행하니 끝내는 기람을 얻는다. 세 사람은 세 양효를 의미합니다. 구삼효가 나아가면 초구효와 구이효가 무리지어서 올라감입니다. 불속이란 것은 기다리지 않고 급작스럽게 나아가지 않음을 의미하니 그 행동이 더딥니다. 이 계에서는 두 번째에 걸쳐 끝내는 길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기다림의 원리에서 신속해 보아야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 반드시 오랜 뒤에 길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자, 다음은 우리 정의천 선생 보겠습니다.
정희천 선생은 자 상륙입니다. 상륙. 수는 험함이 있어 앞에 있어서 때를 기다린 뒤에 나아가는 것인데 상륙은 험함의 끝에 처하였으니 끝이 되면 변할 것이요 수에 극에 있으니 오래면 구함을 얻을 것이다. 음이 육의 그침은 바로 그 거처를 편안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되니 구멍은 편안한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곳에 이미 그치면 뒤에 있는 자가 반드시 이를 것이니 부르지 않는 손님 세 사람은 아래의 세 양요를 말합니다. 건의 세 양은 아래에 있는 물건이 아니요 때를 기다려서 나오는 자이니까 수가 임에 극에 이르렀으므로 모두 위로 나오는 것입니다. 불속이란 말은 재촉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륙은 이미 기다림에 그 편안함을 얻었으니까 여러 양들이 오매 만일 꺼리고 미워하며 성내고 다투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지성으로 공경을 다하여 대접한다면 비록 힘이 강하고 포악하나 어찌 침해하고 능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끝내 기란 것입니다. 혹자는 의심하기를 두 음이 세 양의 위에 있으니 편안하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하기에 나는 다음같이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세 양은 건의 체이니 뜻이 위로 나감에 있고 육은 음의 자리이니 그칠 바의 발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쟁탈할 뜻이 없으니 양을 공경하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숙계를 끝내겠습니다. 이 숙계는 보면은 뭔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나올 경우에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요거라고 봅니다. 여기 수어 주식 경길입니다. 이게 임금의 행태거든요. 서서히 술을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 그렇게 되면 안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임금의 도다, 군주의 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숙계를 여기서 끝내고 다음 게는 송깨입니다. 송사를 한다는 송깨입니다. 송깨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